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하지기인 기를, 저 사람이 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라면 드디어 이제 용신과 시신이 나옵니다. 시신이 위 보필, 무엇을 보필하면 될까요? 용신을 보필하면 되는 거예요. 용신을 잡아놓고요. 자, 길이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부를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귀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부에 반대되는 비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귀에 반대되는 천을 얘기했어요. 부기빈천이에요. 그래서 이 부와 비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재성이에요. 재성을 가지고 그 기운이 통했느냐 안 통했느냐. 반대로 요 기와 천은요 뭐예요? 관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관성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다섯 번째인데 이게 이제 용신이 시신이 용신을 보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쭉 설명을 이제 임철조 선생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이니까 여섯 번째, 일곱, 여덟 번째까지 갈 거예요. 일곱, 여덟 번째는 수요예요. 아마 그런 수요는 인수와 식신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예상이 그래요. 제가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한 권 강의 끝나는 게요. 한 4, 5개월이 되니까 잊어버렸죠. 뭐. 또 다음 쳐다보지도 않고 왔어요. 우선 이제 이거 번역하느라고 시간 쭉 엄청 들어갔죠. 이 일일이 이렇게 제가 끊어서 또 끊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빨간 글씨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제가 1, 2, 3, 4를 붙여서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다음번 책을 낼 때는요 이것만 실어서 할 거예요. 첫 번째 이 책에는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제가 여기다 이제 2권째는 이걸 넣겠습니다. 이거를 임시줄을 임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한문은 빼고 한글로다 이렇게 번역된 것을 넣겠습니다. 자, 임시왈 했습니다. 임 선생께서 말씀을 하시길 시신이라는 것은요 뭐냐 보용조 주지신이에요. 일주의 신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일주가 필요한 신이에요. 용신이죠. 뭐. 용신을 도와주는 것을 바로 시신이라고 한다. 보험 팔자에 중요한 건 먼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시신이다. 즉 용신의 유세, 용신의 세력이 있어야만이 되니 시신이 있어서 용신이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신 불고 용신은 외로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은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시신이에요. 격국론에서 격을 잡아놓고요. 그걸 도와주는 것을 상신이라고요 하고요. 그 격을 보호하는 것을 구신이라고 합니다. 상신과 구신으로 나눠요. 격용신이 따로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격용신은 제하고요. 용신을 찾아요. 여기서는요. 적천수에서는요. 용신유세다. 그러면 일생 6일 무흉, 길은 있으나 흉은 없다. 고로 시신은 곧 길신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주중에요 유용신, 용신은 있는데 무희신, 시신이 없다?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운에서 불본귀신, 세운에서 귀신을 만나지만 않으면 무해, 해롭지 않다. 그러나 이루 한번 귀신을 만나면 필흉, 반드시 흉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든 겁니다. 무토생어 인월,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인중의 간목을 용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무토가 강화되는 뜻이죠. 살을 용신으로 잡았으니까요. 기신은 필시에 경신신유지급입니다. 맞죠. 식신이 살을 제하니까요. 일주 원신 부자, 일주의 원신이 두터운 자는 임계 해자 위 시신, 임수와 계수가 시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즉 금수가 견수, 금이 수를 보면
탐생, 예, 뭐예요? 생을 탐하기 때문에, 즉 금이 아유 불래 뭐고 와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와서 목을 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 불자가 맨 나중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영어하고 똑같아요. not 하면 not가 앞에 나와 있죠. 예. 일주원신 박자, 일주원신이 얇다라고 하면 병정사호가 희신이 되는데, 즉 금이 화를 보면 두려워하니 역시 불래 오지 않는다. 목을 극하러 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신약하면 인중의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천간으로다 투출하면 반갑고요. EAVB라고 해서 A를 B로 삼는다예요. 수를 기신으로 삼는다. 맞죠? 예, 화를 용신으로 삼으니까요. 비겁이 희신이 되면 소위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용관용인자가 유별하다. 관을 쓰는 것과 인수를 쓰는 것 틀리죠. 그 이유, 관을 쓴다는 것은 신강하고요, 인수를 쓴다는 것은 신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용관자, 맞네요. 용관자, 신앙하니 가히 재성이 희신이 된다. 위희신, 이 신자 바뀌었네요. 이 신자가 몸신자가 아니겠죠? 귀신 신자네. 몸신자로 바꿔야죠.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여기요. 잘못했습니다. 귀신 신자로 해야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의시신이 된다. 그리고 소위 용인자, 요거 보세요. 빨간 글씨예요. 이 빨간 글씨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서 이 검은 글씨하고 연결이 돼 갖고 이거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요. 정말 적천수 천미에는 이상하게 해석이 어려워요. 안 풀려요. 그래서 징의를 찾아보니까 이 빨간 글씨가 싹 들어와 있어요. 이건 없고요. 이게 빨간 글씨가 정확하게 맞는 해석입니다. 용인 신약 위급이 아니에요. 용인 자, 왜? 자라고 많이 되는 게 용관자라고 했고, 용관용인이 유별하다라고 해서 벌써 여기 두 가지를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용관부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인자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용인자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천수 천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용인자는 양유관, 만약 약한 관이 있다라고 하면 후에 용곡, 겁재를 쓰는 게 희신이 된다. 맞죠? 용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겁재를 가서 재성을 제거하면 어떻게 해요? 인수가 다치질 않는다. 제극인이 되니까. 관성은 무조지. 관성은 도와주는 의미가 없다. 왜? 겁재가 제거하니까. 그러니까 비겁이 하는 일이 여기서 두 가지예요. 겁재를 제거함으로써 작용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 이유, 인수도 보호하고 관성은 도와주질 않으니까 됐고요.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신약유급 이후 용관이 희신 이렇게 해놨으니 참 겁재가 있으면, 신약하면서 겁재가 있으면 이후에 관성을 써라 라는 건데, 용인이니까 관성을 써도 돼요. 그런데 겁재가 가서 재성을 제거하니 인수가 불쌍하고 관성이 무저지라 라고 해서 사족을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천미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네. 원신은 만약 원국에서 용신이 있고요, 무희신, 희신이 없으면은 용신이 득식 병령, 예, 제 계절을 타고났다. 용신이요. 그렇게 되면 기상이 웅장해요. 예, 그리고 대세가 견고하고요. 지금 이거 우리말이나 거의 비슷하죠? 기상이 웅장하고 대세가 견고해요. 사주가 안화해요. 편안하고 활약한데, 용신이 더군다나 거기다가 긴첩, 가까이 또 있으면 일주와 같이요. 부쟁불투, 예, 싸움도 없고 시기심도 없는데, 즉 기신을 좀 만나더라도 역시 불이흉,
흉함이 되질 않는다. 만약 원국에서 무희신, 희신이 없어요. 그런데 유귀신, 귀신만 있어요. 혹 안복해서 혹 불출, 혹 출현, 안복하거나 출현해도 혹여 용신과 긴첩, 귀신이 가까이 있으면은 혹 쟁, 혹 투, 이거는 쟁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혹 용신 부당령, 용신이 당령을 하지 못했어요. 세운에서 인출귀신, 또 세운에서 턱 튀어나온 게 귀신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조기 귀신 할 거 아니에요? 귀신을 도와서 일어나게 할 것이니, 비교하자면 국가에서 유 간신이 있는 것이요, 사사로이 통해서 외구가 있는 것이니, 간신과 외구가 두 개가 한꺼번에 와서 협공을 하니 그 흉은 서서 뻔히 볼 것이다. 론토 여차, 토로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으니 여차 예추, 역의 예추, 나머지도 그렇게 추론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요게 바로 이제 징의에 있는 걸 아주 그대로 깨끗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는 또 징의에 있는 걸 해석을 했어요. 엉성하죠.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자, 260번이에요. 요게 이제 칠사격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칠사격이니까 목체니까 토가 약할 거 아닙니까? 용신은 뭐로 써요? 인수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수 쓰는 거예요. 칠사격이니까 인수를 써서 화살을 해야 돼요. 살을 화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사주에 금만 하나 있다면 금은 써도 돼요. 금은 써도 되는데 그 이유, 이 김이시잖아요. 그래서 금 써도 관계는 없는데 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불형이에요. 그러면 금이 없으니까 뭐예요? 토화로 흘러야 된다. 여기까지 사주가 좋은 겁니다. 이 사주 임신되면부터는 별로 나이는 8수라고 했는데 이후는 집에 가서 쉬는 운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왜? 용신을 못 잡은 대운이 들어오면 뭐 그냥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춘처 허토, 초범이죠. 지금 묘월이고요. 춥죠. 겨울에 춘처, 솔직히 뭐예요? 입춘 때는 추운 거예요. 허토, 토호, 토가 허하다. 사랑봉제, 살이 왕한데 재성을 만났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수생, 목을 하고 있네요. 이 병화위용, 용신을 병화를 쓰는 거예요. 희귀, 재인상격, 재인상격, 재성과 인성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로 곧바로 못 가니까 일로 거쳐서 가니까 오히려 목생활을 해주는 거예요. 주정득이, 상격, 생생불패, 생하고 생하는 게 어그러심이 없었다. 갱며, 더 미시라, 방신위희, 좋습니다. 위토는요. 그러니까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을 불용하니까 토화로 흐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순수하다. 주정득의 일주가 마땅함을 얻었어요. 소위 조둔갑제, 맞습니다. 참 일찌감치 출세하는 사주입니다. 일생, 육일무용, 기란만 있지 흉함은 없었다. 사지관찰, 관찰사까지 이르는데 여기서부터 물러난다. 후에 퇴기우유 림하, 60 넘으면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생, 육자, 개, 등과 모두 과거에 급절했네요. 여섯 아들이. 부부 재미, 부부가 아주 오래 살았어요. 눈썹 밑자입니다. 눈썹이니까 이 눈썹이 하얗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수월, 팔순, 이걸 다 남겼어요. 넘을 수밖에 없죠. 사주가 참 좋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중화용신노로는요, 관인상생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무토일주는 허약한 것을 인성인 병화가 첨신해서 부조하고 있다. 대운을 살피면 묘진, 사오미, 대운까지는 무난했을 것이며 퇴기, 우유, 니마 해서 자식들 잘 되는 것으로 생을 즐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면요, 목이 5.3이에요. 화 3.5. 당당하죠. 화토를 쓰는 사주입니다. 금은 없어요. 0.0.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부재불용하고요. 금은 차오행인 토오행을 용신이 되고 이를 생하는 화오행이 시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260번입니다) 예. 아, 사주 좋네요. 이거 보세요. 일단 물러나야 돼요. 뭐 이거는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저 기토가 그렇게 막아주네요. 예. 그럼 신유금은 그냥 하얗잖아요. 예. 그 인신충 할 겁니다, 분명히. 예. 아, 261번 하겠습니다. 아, 피곤하네요, 오늘. 예. 또 이렇게 끝날 것 같네요. 병신기해, 경진무인. 예, 이건 금체입니다. 예, 금이 체예요. 금이 약간 강합니다. 그 이유, 경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양옆에 인성이 있어서 금이 칩니다. 금체 화목용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년까지 좋네요, 이 사주는요. 예. 이때까지는 좀 그렇죠. 예. 차, 한금 희화, 차가운 금, 이건 맹동이죠. 예, 맹동. 예. 초겨울, 예. 한금 희화. 예. 즉시 시간을 인시로 만나서 목지생, 인목이 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화를 쓰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즉 화유염,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 어떻게 제사를 한다. 쓰기를 재와 사를 쓰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네요. 예, 재와 사를, 살은 여기 있고요, 재는 여기 있어요. 쓰게 돼 있다. 필선, 신원, 반드시 이거는 신왕해야 돼요. 네, 금체잖아요. 반드시 신왕해에 재상과 관성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묘제, 연지좌로, 그리고 3인 첩상갱묘, 하나, 둘, 셋 인성이 가운데를 싹 포진을 하고 있죠. 해수당권, 했으나 신금, 탐생망충, 생암을 탐하고요. 망충이라는 거, 저 인목을 극한다는 건, 충월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 두 개를 뛰어넘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즉, 화가 없으면, 무화? 화가 없으면 토동 그만. 토가 얼고, 금은 차가울 것이고, 무목즉, 목이 없으면 수왕 허화. 수가 왕하고, 불이 허할 것이다. 화로서 용신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의위비입니다. 또 이의위비, 목으로서 시신을 삼는 것이다. 목화양자, 결일불가, 하나라도 빠지면 불가하다. 소위 생평, 무흉, 무험, 흉험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등가 발갑했고요. 환해무파, 병호대원까지 아주 그대로 가는 겁니다. 후의 재미, 이건 또 자식들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수지, 8순지에 8순이 넘었다라고 해요. 대운도 역시 이 7대운으로다가 늘려놨습니다. 보통 대운은 6대운으로 하는데 7대운까지 써놓으셨네요. 역시 옛날에 기란사주는 일단 관직을 우선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부귀와 장수로 그 사람의 운명을 홍합불어로 감당했다. 이런 연구로 인해서 송대 연화자편에 이어 청대 이르러 심해첨 격국론이 탄생했으며 이후 1세기가 지나 이를 보종하는 임철조의 중화론이 탄생하였으며 다시 현재에 이르러 정단님은 이 격국론과 중화론을 아우르고 일간 위주가 아닌 일간을 포함한 사주 전체의 함량을 점검해서 가장 강한 오행을 종조오행을 채로 삼고요. 이를 극용하는 방법과 조용하는 채용 방법을 새롭게 탄생시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적천수를 석박사를 따놓고도
천수가 과연 이론이 맞을까? 임철조 선생 말씀이 맞을까? 라고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정단 선생님이 나타나서 채용 법칙을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글씨 수기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았어요. 한 범정씨가 가운데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영입이 돼갖고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금이 용신이다 라고 하면 토를 희신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수를 희신으로 잡은 것 모양 돼 있어 수가 파랗게 나오는 게 프로그램에서 좀 안타까운 사주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측정하면 역시 금이 4.7이에요. 수 3.8. 금수가 강한 사주죠. 춥다. 목하러 가라. 라는 사주예요. 금수가 강하면요. 목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금수가 강하면 목하러 가라. 이게 바로 억부론입니다. 예. 전 초년에 고생을 하죠. 그러나 이 사주가 지지로 자축은 들어오면요. 저 인목이 있어서 그냥 놔둬요. 지나가는 거예요. 인묘목이고. 그러나 또 다시 임계수 이거 들어오면요. 저 무토가 막아줘요. 예.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빨갛다 라고 해서 이거 안 좋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파랗게 나왔고요. 좋은 거 이렇게 파랗게 나왔지만 진짜 안 좋았을까라고 근심할 때가 이때 진토대운 되면 조금 그렇죠. 습토, 진토 또 들어오고 이때가 조금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천간으로 임계수는 저 무토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경신은 좀 그렇고요. 그러나 경신은요 그렇게 뭐 병화를 갖다 자극하는 글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지지를 자축우는요 저기 임목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풀어주려고 대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사례명제가 2개더라고요. 길에 대해서요. 다음에 이제 흉이 되겠죠. 흉은 저 사람이 흉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신이 전전공 돌고 돌아서 그냥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용신과 기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이론을 제가 이 책으로 옮겨놨습니다. 분명하게 정단 선생님이 만드신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기다 또 넣어서 용신을 잡아갖고 임철조 선생의 이론, 용신 잡는 이론을 아주 그대로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물론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있을까 말까예요. 512개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한 2개, 3개 정도 그런 건 제가 의문점, 퀘션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확실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의, 아직 지금 3월이니까요. 한 6월서부터 12월까지 제가 2권을 준비할 겁니다. 색깔도 좀 다르게 하고요. 금세 철조 선생님의 설명한 건 여기다 넣어야 되겠어요. 이건 빠져서 좀 책이 얇아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